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알레르기를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에 관련돼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면역 시리즈를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할 거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알레르기는 아주 방대한 양을 다뤄야 되고, 또 한의학에서 알레르기를 보는 시점, 또 양의학에서 알레르기 보는 시점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느 시점에서 약을 잘 든다, 잘 못 듣는다 이런 점이 있겠죠. 이런 점을 저희는 통찰적인 관점에서 다 모든 것을 아우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알레르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한의학에서는 알레르기를 얘기를 할 때 음식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특히 하죠. 그 중에서 고기나 생선,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들이 유발을 좀 더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서양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반응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합니다.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요인을 찾아서 안티히스타민, 히스타민을 분비하지 않도록 하는 정상적인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알레르기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증상을 발견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알레르기를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알러지라고 하기도 하고 알레르기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알러지라는 것은 우리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증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식이 몸에 들어오겠죠. 예를 들어서 동물성 식품 음식이 좀 더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을 건데요. 이 음식물이 들어와서 음식을 씹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위산을 분비를 해서 이제 음식을 분해를 한 다음에 소장에 흡수를 되겠죠. 소장에 보면 림프관이 있습니다. 소장으로 흡수되는 그 림프관에 이제 지방으로 흡수돼서 림프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물이 지방은 림프관으로 빠지고 당이라든지 단백질은 이제 혈중으로 이제 녹여나가지고 간으로 저장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음식물에 의하든 적혈구가 돌아다니면서 적혈구가 파괴되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있는 그 혈액세포가 파괴되고 하면 세포 부스러기들이 우리 몸속에 피에 돌게 됩니다. 이런 피의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신장, 콩팥에서 이제 정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콩팥이 역할이 뭐냐면은 피를 맑게 깨끗하게 계속 40분마다 한 번씩 이제 정화를 해줘서 몸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고 활성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장 역할입니다. 근데 이 신장의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부신이 되겠는데요. 이 부신은 콩팥에 너무 피가 많이 가지 않도록, 너무 피가 또 적게 가지 않도록, 그리고 혈당이 너무 많이 가지 않도록, 또 혈당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여러 가지를 조절해서 콩팥이 상하지 않고 콩팥의 정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부신이 도와주는데, 이 부신이 특징이 뭐냐면 5가지 호르몬 중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냅니다. 결국 우리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티졸이 이제 오르게 되겠죠. 이게 한 번 오르면 관계없는데 만성 스트레스로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제 주게 되면, 특히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 늘 잡생각이 많으신 이런 분들이 코티졸이 항상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만성 스트레스 올라가면 결국은 이 부신이 점점 커졌다가 일을 하기 때문에 다시 줄게 되겠죠. 왜냐면은 부신이 힘이 빠지니까. 특히 잠을 잘 못 자거나 이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음식을 제때 못 드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부신이 역할이 커졌다가 부신이 점점 역할이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만성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고 오게 됩니다. 제가 해당 영상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만성 부신 피로 증후군이 오면 특히 부신의 어떤 역할을, 기능을 점점 줄이기 때문에 결국 콩팥에 있는 혈액 정화의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결국 혈액을 동맥에서 정맥으로 들어가 가지고 계속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그 역할을 조금씩 탁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포에 있는 부스러기,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안에 있는 만성 염증 물질들이 조금씩 돌아다니게 되겠죠. 그러면서 피가 탁해집니다. 피가 탁해지면 정맥에서 그 다음에 림프로 빠지기 때문에 림프가 더 탁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동맥은 깨끗한 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로 따지면 상수도 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맥은 중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빨래나 세탁하는 물 정도로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더럽진 않은 물이 이제 중수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맥에서는 영양 공급은 못하더라도 나머지 잔여물에 대한 그런 물들이 정맥입니다. 그게
이제 림프로 빠지는데 그 림프를 하수도 가장 더러운 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림프에서 백혈구라든지 림프구 등이 계속 정찰을 다녀서 나쁜 물질들을 계속 제거해 줍니다. 특히 림프절 같은 경우는 그 절에 림프구 세포들이 모여 있어서 거기서 많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죽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경부 임파절이 붙는 이유가 입안에 발드스링이 있는 많은 임파선들에서 경부 임파절로 모여서 안에서 바이러스와 우리 몸이 싸우는 이제 반응이 임파선이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임파선이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정맥으로 차고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이 임파선에서 예를 들어서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사람이 움직이질 않고 잠도 좀 늦게 자고 밤에 잘 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안에 있는 림프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바이러스를 죽인다든지 자는 동안 림프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다 치료를 해서 없애는데 잠을 늦게 자고 또 낮에 림프의 순환을 막도록 우리가 움직이지 않게 되면 이런 이들이 계속 쌓이고 또 스트레스는 계속 받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림프에 그 더러운 노폐물이 너무 끼이다 보니까 바깥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백혈구에서는 세포들이 대량의 히스타민을 이제 방출을 해서 우리 몸의 호르몬을 중환을 시키려고 하겠죠. 림프 같은 경우에 피부 바로 밑에 그 림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등에 알레르기가 두드러기가 생겼다 아니면 얼굴에 생겼다 이게 보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부분에 노폐물들이 많아서 우리 몸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만성염증 물질들이 전체로 다 있는 게 아니라 두드러기가 난 부위 아니면 얼굴에나 등에 색깔이 빨갛게 올라온 그런 부위들로 이제 만성염증 물질들이 밑에서 하수구에서 많이 싸우고 있고 그게 노폐물이 히스타민으로 중화시키는 표현에서 우리 피부로 표현이 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파선이 또 폐도 있습니다. 그러면 폐 안쪽에 폐포 쪽에 림파선이 있는 부분은 또 천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 또 장에 림파선이 있는 부분들은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는 과민성 대장증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즉 만성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의 비율이 교감신경이 훨씬 항진되는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심하게는 자율신경계의 실조증이 올 수가 있고요. 그게 우리 몸에 만성의 부신 피로가 올 수 있도록 우리 몸에 부신은 보조 배터리인데 이 보조 배터리가 점점 에너지가 딸가서 피로 증후군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단 거를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우리 몸에 없으니까 바깥에서 에너지를 많이 찾으려는 피드백 때문에 안 좋은 가공식품들이라든지 단 것들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훨씬 더 나쁜 물질들이 나오게 됐죠. 혈당도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가공식품을 먹었을 때는 합성 에스트로겐 같은 물질이 점점 떠들어 다니면서 결국 임파선에서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임파선인데 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각 임파선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피부라든지 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성염증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바깥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장이든 폐든 피부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알러지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들어오는 식품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가공식품이다. 아니면 동물성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분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히스타민이 안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알레르기와 연결될 수가 있겠죠. 결국 만성염증 물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똑같은 무언가를 똑같이 먹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몸에서 기억을 해가지고 이건 한번 고생을 해봤던 거니까 몸에서 받아들이지 말라고 바로 표현을 해버리는 것이 이제 알러지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먹는 물질을 동물성 식품, 가공식품을 최대한 좀 피하셔서 우리 몸에 알러지가 들어오는 원인들을 좀 줄이시는 게 좋으시고요. 두 번째는 만성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그 멜라토닌 나오는 그 시간에 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물론 불면증 있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어떻게 불면증을 치료하는지를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낮에 몸을 잘 움직여서 임파순환을 잘 되도록 물을 많이 마시고 몸을 움직이라고 그 영상에서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죠. 그걸 보시고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많이 내질 않아야지 이런 히스타민 방출이 되질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강 웰빙 수칙에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냐를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불경에 있는 거를 균형을 맞춰주시는 게 결국 우리가 몸을 보호하는 길이 된다. 그럼 이 알레르기가 결국 우리 몸에 천식이든 설사든 아니면 피부 알러지든 두드러기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된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10년, 20년 계속 하다 보면 몸에 있는 암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암세포는 임파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 NK셀이라는 자연살상세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임파선에 그 만성염증 물질이 너무 많아지면 결국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세포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결국 이 만성 알러지가 암으로 갈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피부에 나타나는 표현들은 우리 몸에 독성물이 쌓여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빨리 치료를 하셔야지 이거를 단순히 안티히스타민을 먹고 그 당시 가라앉히는 정도로만 증상 치료로만 한다면은 5년, 10년 놔뒀었을 때 나중에 대장암 아니면 폐암 아니면 피부암 등으로 결국 암으로 표현이 돼서 10년, 20년 뒤에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알러지를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알러지 자체도 오랫동안 쌓여있던 어떤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고 빨리 치료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몸의 면역을 잘 챙기셔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